예. 이번 시간에 보실 때는 계약법 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법이 네 분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네 분야 중에서 물권법까지 보셨어요. 그죠? 물권법까지. 시험 문항 수가요. 민법 총칙이 10문항 나오고 여기가 14문항 나와요. 그 다음에 계약법이 10문항, 특별법이 6문항.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 계약법을 지금 보고 계시면 계약법의 체계를 지금 그려놔줬습니다. 이 체계도. 예, 이 판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요 판이요, 요 판. 요 체계도대로 따라가시면 민법이 쉽게 열려요. 그림도 쑥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배가 나가는 나침판 역할을 하니까 요 체계도를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서 책을 읽어주시면 훨씬 쉬워요. 아주 부드럽고 방향성이 딱 잡혀요. 예. 그래서 요 틀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다시 2개로 나눠집니다. 총론하고요, 강론하고 두 덩어리 나눠져요. 물권도 총론, 강론 나눴죠? 같은 메커니즘이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총론은 다시 4개로 분절이 되는데요. 첫째가 계약 서론입니다. 거기에서 꼭 보셔야 될 게 계약의 종류죠. 계약의 종류. 그리고 이제 가끔 약관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약관이요, 약관. 예.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계약 종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가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약 성립이죠. 계약은 쌍방이 합의해야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성립하는 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되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청약하고 승낙이 일치가 되면. 예,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다시 한 문제. 그 다음 계약의 효력. 계약이 맺어지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이게 쌍무계약일 때, 특히 쌍무계약일 때 동시이행항변권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가 생겨요. 동시행 문제, 그 다음 위험부담 문제.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여기서 3문제가 나와요. 동시행항변권 하나, 위험부담 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 하나. 각각에도 하나. 그래서 3문제. 그럼 계약이 소멸, 언제 끝나느냐? 계약이 끝나는 게 소멸이죠. 예, 거기서는 계약 해제가 있으면, 해제가 되거나 해지가 되면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그리고 여기서 6문제가 나와요. 계약 총론에서 6문항. 왜 6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6개. 됐죠? 예. 그 다음 계약 강론에서 매매에서 2문제 나옵니다. 매매에서 2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여기서 둘, 여기서 둘. 매매에서 둘, 임대차에서 둘. 그래서 몇 문제요? 4문제. 그리고 합쳐서 10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계약법의 큰 구조자 방향이에요. 방향. 자, 그래서 첫 시간 계약 서론부터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은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게 계약이죠. 혼자서 하는 거는 일방행위라고 그러죠.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계약은 혼자서 쌍방이요? 쌍방이 이루어지는 계약. 쌍방이 하는 거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맺어지려면, 그죠? 계약이라는 게 맺어지려면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사람. 청약을 하는 사람하고 승낙을 하는 사람 2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사자가 2사람 있어야 돼요. 의사표현도 몇 개 있고요? 2개가 있어야죠. 내가 집을 팔겠다. 10억에 팔겠다. 5억에 팔겠다. 3억에 팔겠다. 계약 조건 제시하죠. 그게 청약입니다. 청약. 내 집 5억에 팔겠다. 5억에 사라. 반대편에서 사겠다고 승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야 계약이 맺어집니다. 예, 이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방이 하는 법률 행위,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계약의 출발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약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약속, 거기 동그라미요.
계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얘가 집을 팔겠다고 그랬어요. 집을 얼마에 넘겨주겠다고요? 5억에 넘겨주겠다고, 5억에 팔겠다고 얘기했죠. 그럼 매수자가 저 집을 얻으려면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5억 주면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돈 주는 날짜를 쌍방 합의하에서 정하죠. 그럼 합의한 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대로? 그게 바로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계약의 출발은 뭐예요? 약속이죠. 바로 약속한 거. 약속한 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합의. 약속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합의한 거죠. 합의가 다른 말로 뭐예요? 약정이에요. 약정. 합의 이꼬로 다른 말로 약정했죠. 내 아파트를, 내 집을, 내 땅을 5억에 팔기로 뭐 했어요? 계약서 썼죠. 약정한 거죠. 그러면 그 약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죠? 지켜야죠. 바로 계약의 출발은 약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2번에. 이때 계약은 누가 시켜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걸 계약 자유라고 그래요.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무슨 자유? 계약 자유. 계약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 돈을 언제 받느냐?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죠. 그걸 무슨 자유? 계약 자유.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계약을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그걸 어겨요? 준수해야 돼요? 준수해야죠. 그걸 계약 준수 원칙이라고 그래요. 내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 거죠. 담배 끊는다고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거 못 지키면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그죠? 신의를 저버린 거죠. 그걸 지키면 못 지키면. 예, 그 다음부터 그 애 아빠가 나 담배 끊을 거야 그러면 옆에서요. 콧방구도 안 껴. 왜요? 신의를 버려서 그래요.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공부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극을 받는데 좀 지나서는요. 아예 자극도 안 받아. 그죠? 옆에서 밤샜다고 해도 처음에는요. 가슴이 움찔해. 그죠? 근데 좀 지나면 이제 무덤덤해져 가지고 자극을 안 받아요.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그대예요. 자극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누구는 남아가지고 4시간 더 공부하고 점심을 굶고 해요. 제가 딴 데 출강하는데 보니까 지금 막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점심 굶고 공부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이거 붙어요. 그냥 수업만 결강만 안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붙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는 1, 2차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도시락을 안 먹고 그냥 공부하세요. 몇 시에 오셨어요? 한 6분이 남아서 공부하신 거예요. 6분. 아침 8시에 왔어요. 요즘 몇 시간이에요? 9시간 정도 공부한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죠? 그분들하고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학원은 1년 지금 340명 붙었어요. 학원 하나에서 340명 붙었어요. 엄청나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거꾸로 많이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불이 붙으면. 선순환을 하니까. 예. 지금 동영상 전국에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집에서 편안하게 졸음반 카톡반 하지 마시고 몰입하셔야 됩니다. 몰입이 결과를 내거든요. 그죠? 자, 그게 다 모두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약속하고 내가 정한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했으면 지키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가다 말다 하면 내 스스로 약해지고 내 스스로 너무 미안해지거든요. 자, 거기에 출발이 있습니다. 계약법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세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예요? 신의를 다해서 지켜야 한다. 써보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라고요? 신의를 다해서 준수해야 한다.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계약은 뭐를 다해서? 신의를 다해서 지켜야 한다.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원칙이 두 가지예요. 볼까요? 금반원의 원칙. 금, 반, 언, 동그라미요. 금, 반, 언. 거꾸로 말하지 마. 쓰세요. 반대로 말하지 마.
어제 담배 끊는다며 오늘 아침에 뭐라는 거야? 나 자기야 담배 딱 하나만 필게. 그럼 옆에서 애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죠? 왜요? 자기가 한 말을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뒤집죠? 그게 무슨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요. 모순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에서는 모순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원칙? 금반원의 원칙. 자, 볼까요? 처음에는 권리 주장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밑줄 그어보세요. 권리 주장 안 할 거라고 그랬죠. 안 하겠다라고 그랬죠. 나중에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맞아요? 모순돼요? 모순되죠. 그래서 나중에 권리 주장하는 거는 뭐에 반하는 거예요? 신의칙 또는 금반원이라고 그래요. 신의칙이나 금반원이나 뭐에 반해서? 신의칙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이면 신의칙이에요. 뭐를 줄인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임말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의 줄임말이 무슨 칙?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된다, 허용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다가 주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뭐라는 거? 이게 이 사건이에요. 취득시효를 하려면 몇 년 점유해야 돼요? 20년간 남의 땅을 점유하면 되죠. 그죠? 20년 동안. 그죠? 20년 동안 점유했어요. 자주 점유하면 되죠? 그럼 취득시효 됐죠? 이때 이 취득시효한 점유자가 나 취득시효 주장 안 할 거야 그랬어요. 땅 주인한테. 뭐 안 한다고? 취득시효 주장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죠? 각서 받았어. 그랬더니 몇 년 지나서 이 점유자가 주인한테 뭐라고요? 나 취득시효 했으니까 땅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돼야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에 위반해요? 신의칙,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애초에 약속하고 다르죠? 이게 신의칙,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그죠? 예. 신의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사람이 신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전에 한 말을 엎어요, 안 엎어요? 안 엎을 때 신의를 잃지 않아요. 법에도 이게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이 무슨 원칙? 금반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 변경. 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변경됐으니까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수정하자는 거죠. 수정하자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계약 당시에 저렴하던 임대료 시세가 상황의 변화로 나중에 시세가 어떻게 했을 때? 폭등했을 때 계약할 때랑 지금이랑 사정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으니까 차임을 뭐 해달라고요? 올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그럼 애초에 계약할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요? 달라졌어요? 그죠? 그럼 임대료를 그대로 가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이게 법에도 있어요. 이게 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임대차에서 차임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 증감 청구권.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시세가 올랐거나 너무 떨어지면. 전세권에서도 뭐가 있어요? 전세금 증감 청구. 이게 다 무슨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요. 금반원 원칙하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지켜라 이거죠.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지키라는 거죠. 네가 한 말 뭐 하라고요? 지키고 책임져라. 그죠? 법은 딴 말 하는 거 허용 안 해요. 말 바꾸는 거 허용 안 해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예외를 넣었어요. 예외가 바로 무슨 원칙이에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거기다 써보세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 계약 준수. 원래 계약한 건 약속이죠. 약속은 깨야 돼요? 준수해야 돼요? 준수하는 게 원칙이죠.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계약은 수정해야 돼요?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중요한 사정이 변경이 되면. 중요한 뭐가 변경되면?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을 지켜요. 수정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계약의 뿌리가 되는 게 약속이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계약의 종류. 1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나오죠? 쌍무계약, 그 다음에 무슨 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이 집을 매매를 하면 집을 매매하겠다.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집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돈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돈 받고 팔겠다는 거죠? 이게 매매죠, 매매. 그럼 매도인은 집을 줘야 되고, 그죠? 집을 급부로 줘야 되고, 급부, 줄 거. 줄 거를 뭐라고 그래요?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 이쪽에서는 그 매수자는 급부가 뭐예요? 돈이죠. 돈, 이게 급부입니다. 반대급부. 이쪽에서는 뭐를 주고요, 급부로? 집을. 여기서는 급부를 5억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채무가 한쪽에만 있어요? 쌍방에게 있어요? 이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에요. 쌍방에게 뭐가 있는 거? 채무가 있는 거죠. 쌍방에게 뭐가 있는 거? 채무가 있는 거죠. 쌍방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채무가. 예컨대 무슨 계약?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거기 볼까요? 기억.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있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거기 동그라미 해볼게요. 각각. 소유권 이전 의무의 동그라미, 대금 지급 의무의 동그라미. 의무가 한쪽에게요? 쌍방에게 있어요? 있죠? 그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 쌍방에게 대립적인 채무. 밑줄 그어보세요. 무슨 채무가 있어요? 대립적인 채무가 있어요. 대립적인. 이 채무가 서로 대립적이란 말이죠. 얘가 채무가 있어야 반대편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니은 보세요. 매매계약이 그렇고요.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에요. 교환은 뭐하고 뭐를 맞바꾸는 거예요? 집과 이쪽에 땅을 뭐하자? 바꾸자. 그게 무슨 계약? 교환계약. 이것도 쌍무계약이죠? 너 집 줘. 내가 땅 줄게. 교환. 임대차도 쌍무계약입니다. 임대인은 뭘 줘요? 임대인. 집 빌려주죠. 임차인은 월세 주죠. 쌍무계약이죠. 그 채무가 대립적이에요. 집 빌려주죠. 임차인은 뭐 줘요? 임대료 내죠. 그게 서로 대립이에요, 아니에요? 대립적이죠. 그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 두 번째 편무계약. 증여계약. 이 매매는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쪽에 있는 증여는요. 증여하는 사람 있죠. 아버지가 집을 아들한테 준다. 주는 걸 증여라고 그러죠. 주는 분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중자.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이에요? 증여는 혼자 주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계약. 아무리 주려고 해도 얘가 안 받으면 증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받아야죠? 받아야 되죠. 따라서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죠? A가 B에게 자동차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주려고 그러죠? 예, 이거 계약입니다. 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종자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의무? 받는 것도 의무예요? 예. 얘는 의무 있죠? 얘는 의무가 없죠.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증여계약처럼 증여자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죠? 상대방은 수중자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걸 무슨 계약? 편무계약. 자, 우측 보세요. 증여가 그렇고요. 니은에.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는 뭡니까? 이자 없이 꿔주는 거죠? 이자 없이 꿔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의무가 있어요? 네? 누구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친구가 무이자로 나한테 2억을 꿔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꿔준다고 그랬죠? 나 믿고 있었어. 갔어. 돈 준다며. 그랬더니 안 줘. 그죠? 누가 안 줘?
꿔주기로 한 사람, 그죠? 예, 그 사람만 채무가 있는 거예요. 사용대차 계약은 뭐예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공짜로 돈을 꿔주면 무슨 대차?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금전 소비대차예요. 돈 빌리는 거. 사용대차는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다 무슨 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일단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누어요. 편무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어요. 사용대차. 사용대차의 밑줄이요. 요게 시험 2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대차가. 증여는 무슨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입니다. 그 다음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습니다. 볼까요? 유상계약. 반대급부를 뭐 하는 거? 지불하는 거. 반대급부를 지불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반대급부를 지불하는 거. 이분이 집을 살려면, 이 집을 얻으려면 매수인이 저 집 얻으려면 이 집을 그냥 얻어요?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돼요? 5억 돈을 줘야죠? 그걸 무슨 계약? 유상계약. 뭐를 지불하는 거? 반대급부. 반대급부를 지불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무슨 계약? 반대급부 지불을 안 하면 무슨 계약? 무상계약. 증여죠. 증여가 바로 무상계약이에요. 따라서 매매는 유상, 무상. 매매 유상이죠. 임대차는요. 그냥 빌려요, 임대료 줘야 돼요. 그 유상입니다. 증여는 무상이죠. 무상이죠. 사용대차도 무상입니다. 공짜로 빌리는 거예요. 사용대차. 그래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성계약이 있고요.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 동그라미요. 약정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약정이 뭐예요? 약속. 다른 말로 합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래, 우리 민법은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래도 니은 보아요. 니은을 보시게 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뭐 하고요? 약정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민법의 매매의 정의예요. 이게 매매의 법률적인 정의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매매의 정의. 매매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매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고 파는 거 그러죠? 그럼 꽝이야 그거. 왜? 시험 문제 하나도 못 풀어. 하나도 안 풀려. 왜요? 매매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매도인이 뭐를 주기로? 재산권 이전을 뭐하고? 약속하고. 그죠? 매수인은 뭘 주기로? 대금 지급하기로. 뭐 할 때? 약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그게 낙성계약이에요.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계약되는 겁니다. 시험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맞죠? 틀렸다니까. 그죠? 법은 정확하셔야 돼. 대충 때리죠? 다 틀려. 대충 수업 들으면 점수 다 나가요. 공법도 마찬가지. 대충 설렁설렁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5월달, 6월달 문제 풀으면 30점도 안 나오셔. 정확하게 하셔야 돼. 정확하게. 그래 복습이 생명이라는 거죠. 복습이. 자, 재산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재산권 이전을 뭐 할 때?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돈 주기로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 이게 매매예요. 매매.
그런데 두 번째 요물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면 낙성계약이죠. 합의 외에 뭐가 필요해요? 별개 행위가 또 얹어져야 돼요. 별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걸 무슨 계약? 요물계약. 요물이야, 이게 요물. 별개 행위, 거기다 써보세요. 별개 행위. 그게 뭐예요? 돈을 교부할 때. 금전을 교부해야. 금전을 뭐 할 때? 교부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를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낙성계약은 뭐만 하면 됩니까? 약정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근데 요물계약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금전 교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요물계약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계약금 계약은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걸죠. 계약금을 지급하는 약정. 약정이 뭡니까? 약속. 약속이죠. 약속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때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에요. 그럼 계약금 내가 5천만 원을 뭐 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급할 때. 줄 때. 상대방한테 줄 때 계약금 계약이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계약금 계약이 된 거예요? 5천만 원 내일 아침에 통장에서 빼서 보내줄게요. 안 돼요.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약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낙성계약은 뭐만 하면 돼요? 그럽시다. 내일 아침에 빼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에요. 왜? 약정한 거니까. 그죠? 근데 요물계약은 약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별도의 행위, 금전 교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됐죠? 공부는 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 약속은 하루에 수십 번 하잖아. 그죠? 약속으로 되는 거에 행위를 해야 돼요. 그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 공부하는 거는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행위를 해야 돼, 행위를. 핸드폰 하지 말아야 되고, TV 보지 말아야 되고, 카톡 하지 말아야죠. 그죠? 친구 만나는 거 안 해야죠.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 행위를. 다음, 불요식하고 요식이요. 불요식은 뭐가 필요 없는 거? 방식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한 거. 방식이 불필요한 거, 불요식이다. 이걸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요식은 방식이 필요하니까 요식이죠. 그죠? 그럼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계약 체결에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거. 방식을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그게 불요식이에요. 이게 민법의 원칙이에요. 그래, 니은 보세요. 매매도 임대차도 대리권 위임도 모두 무슨 계약이에요? 불요식 행위입니다. 불요식 행위. 그래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춰도 돼요? 안 갖춰도 됩니다. 그죠? 동그라미 2번 요식 행위는 요식이 뭐예요? 요식이? 방식이 필요한 거죠. 법이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유언할 때는요. 니은 보세요.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녹음이나 공정증서 등 법률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죠. 예, 이게 요식 행위예요. 뭐 할 때요? 유언할 때. 유언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돼요? 법이 정한 대로. 녹음을 해야 돼, 녹음. 공증을 받든가. 그죠? 왜? 안 그러면 자식끼리 분쟁을 하거든. 그게 요식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보세요. 불요식 행위는 방식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디귿 보세요. 디귿. 현실에서는 왜 계약서를 써요? 법은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면 방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인 거예요. 왜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구두계약도 뭐라고요? 계약인 거예요. 낙성계약이니까. 그죠? 방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현실에서는 계약서를 고집을 하고 쓰도록 요구할까요? 예. 나중에 말을 번복할까봐 증거 자료를 남기려고. 써보세요. 번복할 때를 대비해서 증거 자료를 남겨두기 위해서다. 증거 자료 확보예요. 증거 자료 확보. 뭐 확보하려고요? 증거 자료.
친구가 차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를. 그죠?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 준대잖아. 구두 계약했죠? 그죠? 그랬더니 다음날 달라고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해요? 야 미안해. 나 줄 생각 없어. 그죠? 계약 된 거야 안 된 거야? 예? 된 거죠. 됐는데 뭐가 없어요? 증거 자료가 없는 거잖아. 준다며 저쪽에서 기억이 안 남는데요. 입증을 못 하는 거죠. 입증을 못 하니까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라는 증거 자료를 그래 요구하는 거지. 실제 계약은 증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죠? 그죠? 이거 남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원래 계약은 이걸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불효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계약은 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크게 됐지요? 다음 계약 성립으로 이제 넘어가십니다. 자, 계약 서론 해결했어요. 서론 계약 종류 부분. 두 번째 보실 게 뭐예요? 계약 성립입니다. 성립. 자, 그 그림 보시면 돼요. 계약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해요? 쌍방이요? 청약자하고 누가 있어야 돼요? 승낙을 하는 사람. 먼저 한 게 청약, 나중에 한 게 승낙.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을 때? 합치, 동그라미 합치. 합치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합의. 합의. 서로 뭐를 받다? 합의를 받다. 합의. 이 아파트를 얘가 5억에 사기로 뭐를 받다? 합의를 받다. 그걸 합치라고 그래. 합치. 그럼 계약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바로 계약은 이때 맺어지는 거예요. 언제 맺어지는 거예요? 합치. 누구하고 누구? 쌍방. 쌍방의 합치가 있을 때. 쌍방의 합치가 있을 때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합치라고 그러지만 실제는요. 현장에서 계약은 그 합의 볼 때까지 시간이요. 엄청 걸립니다. 그죠? 여기서 5억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5억 바로 주죠? 아니죠. 여기는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깎으려고 그래요. 그죠? 예. 5억 내놓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중개업자한테 가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4억 4천이면 산다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는요. 택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중개업자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성격 깔끔한 중개업자는 중개 못 해요. 그죠? 맞아요. 왜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하더니 얘도 그죠? 얘도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오늘 와서 뭐라는 거예요? 얘가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 바꾸잖아. 그죠? 성격 깔끔한 분은 중개 못 하세요. 그죠? 예.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협상 과정입니다. 그죠? 협상 과정이 우리는 생략된 거예요. 생략되고 법에는 뭐만 나와요? 합의했다라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과정은 어떻게 되고요? 다 빠져 있어. 그게 합치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합치.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 이거 합의하려고 그러다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죠? 부동산에 오시는 분이 50명인데 계약서 쓰는 분은 한 분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요. 자기한테 오라는 거죠. 자기한테 오면 자기는 100%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 100%예요. 계약률 100%예요.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정말로 따라가 봤어요. 저 아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자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와라. 고객 모시고 와라. 난 100% 자신 있다는 거예요. 100%예요. 100%. 가서 봤어요. 정말 잘해요. 그냥 뭐 이렇게 이거 5억에 사세요. 그죠? 이름은요. 가격밖에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죠? 실제 본질은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 외의 거를 어떻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고객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능력이거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거 노하우예요. 그게 노하우예요. 실무 노하우죠. 그죠? 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제 무릎을 쳤습니다. 그분 하는 거 보고. 그 계약서 쓰신 거 보여줬어요. 한 달 동안 쓴 거 30개 넘겠어요. 한 30개 넘게 계약서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가져가는 액수가 한 달에 한 4천에서 5천 돼요. 그러니까 애 아빠가
교직에 계신데 그 애아빠 월급은 쳐다도 안 봐. 그러고부터는 가정은 평화로워지지 않았어요. 왜요? 애아빠 월급은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예. 그 애아빠 쪽에 뭐 대소사 있어도요, 가지도 않으세요. 장남이신데. 처음에는 엄청 챙겼대요.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명절 때도 일 있으시다고 안 가시더라고. 예. 본인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경제력의 차이가 이렇게 되면 이상해졌다는 거죠, 서로. 돈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떠나서도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거 정말 신이 내린 명제입니다. 해결할 명제. 자, 계약이라는 걸 먼저 청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 먼저 한 걸 청약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한 걸 뭐라고 그러고요? 승낙. 자, 이때 1번 보세요. 청약과 청약의 유의는 구별이 돼요. 청약은 뭐냐? 금액 제시를 구체적으로요. 금액 제시를 확정적으로 해버린 거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금액 제시를 어떻게 한 거? 확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얼마다? 라고 한 게 청약이에요. 그죠? 내 아파트 5억에 살아. 구체적으로 정했죠? 그죠? 내 차 1,000만 원에 사. 구체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죠? 그게 청약이에요. 유인은 뭐예요? 유인은? 금액이 확정 안 된 거예요. 금액 확정 없이 광고 치는 거예요. 광고. 금액 확정 없이 광고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인이라고 그래요. 유인. 끌어들이는 거예요. 광고로.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유인. 호객행위죠. 호객행위. 청약과 유인은 다른 거예요. 청약은 금액이나 거래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정된 거죠. 확정돼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위에다 쓰세요. 기억 보세요. 청약은 위에다. 기억 청약이라고 돼 있죠? 못 박은 거, 못 박은 거. 핵심이 뭐를 박은 거예요? 금액을 못 박은 거예요. 금액이나 거래 내용을 못 박은 거라고. 유들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못 딱 박은 거예요. 그죠? 유인은요? 우리가 매장 가면 20%에서 80% 세일합니다 라고 돼 있죠. 몇 프로예요? 20%에서 80%야. 그죠? 금액이. 이게 유인이야, 유인. 거기다 쓰세요. 20%에서 80% 할인. 20%에서 몇 프로? 80%. 그죠? 이쁘면 많이 할인해주고, 안 이쁘면 할인 많이 안 해주고. 그걸 유인이라고 그러죠.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구별되시죠? 자, 유인 볼게요. 유인.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의사표현을 정해서 한 거예요? 정해서 안 한 거예요? 정해서 안 한 거. 유인자가 구체적인 가격 제시 없이 호객행위를 하고 상대편이 이에 호응해서 30만 원에 산다고 뭐 했어요? 수락했죠? 수락한 게 바로 뭐예요? 청약인 거예요, 이게. 아직 계약은 성사된 게 아니에요. 왜요? 30만 원에 가져간다는 게 청약이에요. 그럼 다시 유인자가 다시 제시된 가격에 뭐 한다고? 판다고 해줘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거기다 써보세요. A를 유인자. 얘가 유인했어요. 뭐 했어요? 세일한다고 그랬죠? 세일 중이라고 그랬어. 세일 중. 몇 프로? 20%에서 80%. 세일 중이죠? 이게 유인이죠. 유인. 그럼 지나다가 봐요? 안 봐요? 보죠? 그죠? B가 그래 어떻게 했어요? 5단화 들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30만 원 달라고 그랬죠? 30만 원에 산다 그랬죠? 그럼 이게 승낙이에요? 이게 청약이에요? 이게 승낙이 아니라 청약인 거예요. 얼마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30만 원에 이 옷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요?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 가격이 안 돼요, 고객님. 옷 뺏어가죠? 아, 그 가격에 그건 못 가져가요. 40만 원짜리를 어떻게 30만 원에 가져가요? 그럼 이쪽에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이걸 해줘야 계약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분이 맨 처음에 제시한 건 뭐예요, 이거는? 맨 처음에 제시한 건 뭐야, 이거는? 금액, 이거 제시한 거는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이게 유인이에요, 유인. 호객한 거죠, 호객행위. 그럼 이분이 30만 원에 산다고 한 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게 청약이야, 이게. 얘가 승낙을 한 건 아니에요. 승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인한 자가. 누가? 유인한 분이 오케이 해줘야 승낙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답이 없으면, 그죠? 이쪽에서 답 없으면, 유인자가 답 안 해주면 계약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얘 혼자 생각이죠, 얘 혼자 생각. 그리고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요, 저녁에 해산물이나 이런 거 사잖아요. 그죠? 생선 뭐라고요? 아, 그거 5마리 나한테 그냥 2,000원에 줘. 떨이로 줘요. 그러죠? 거기서 뭐라고 그래, 맨 처음에는? 안 내죠. 아, 맨 처음에는 거기서 광고합니다. 총각내 가게에서 팔잖아요. 그죠? 세일입니다. 세일 막 이러죠? 큰 소리로. 30분간 폭탄 세일합니다. 그죠? 그게 유인한 거예요. 그러면 5마리 2,000원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청약이고, 이 총각이 뭐 하면? 오케이 하면 그게 승낙된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유인은 같아요? 구별돼요? 구별이 되어요. 다음 2번, 쌍가루 2번. 합치. 합치는 다른 말로 뭐를 봤다는 거예요? 합의 봤다는 거죠. 합의. 자, 기억. 거래 내용. 동그라미요. 거래 내용. 그걸 객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객관적 합치. 거래 내용. 금액이죠. 금액. 거래 내용. 금액이죠. 그걸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그 다음에 거래하려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합치해야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합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관적 합치. 따라서 객관적인 합치하고 뭐까지요? 주관적인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맺어져요. 따라서 니은 볼게요. 갑이 소유하는 그림을 간절히 소장하기를 원하는 을에게, 을이 소장하고 싶어 하죠. 1억에 사라고 청약한 거를, 을에게 1억에 사라고 청약한 거를 을이 아니라 누가요? 을의 친구 병이 승낙을 했죠. 그럼 계약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다르잖아요. 갑은 그림을 누구한테만 1억에 팔고 싶었던 거예요? 을에게만 1억에 팔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을이 갖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누가 산다고 승낙을 했어요? 병이. 그럼 계약이 합치가 안 된 거예요. 됐지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그 다음 2번째 교차 청약 보세요.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뭐한 거? 교차됐다. 상호 교차된 게 교차 청약이에요. 써볼까요? A가 이 집을 5억에 사라 그랬어요. 5억에 뭐 하라고요? 사라. 얘가 청약을 했죠. B가 어떻게 했어요? 5억에 팔아라 그랬어요. 팔아라. 승낙했어요? 청약만 했어요? 얘도 청약이고요. 얘도 청약만 2개야. 청약만. 우연히 이게 일치한 거야. 우연히 일치가 된 거예요. 여행 갔다 와보니까 서로 메일 보냈어. 메일. 뭐라고요? 얘는 5억에 뭐라고요? 사라. 내 거 사라. 얘는요 5억에 팔아라. 금액이 똑같죠? 그럼 계약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금액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우연이죠. 우연히 내용이 일치한 게 교차 청약이에요. 우연히. 우연히 내용이 딱 뭐 한 거? 맞아 떨어진 거. 우리 이런 거 합니다. 그죠? 그 뭡니까 그거? 오락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합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 명 있을 때 내기 합니다. 내기. 그죠? 먹고 싶은 거. 떡볶이하고 만두 2개 놓고 뭐라고 그래요? 맞추기 하죠? 떡볶이하고 만두. 하나, 둘, 셋. 떡볶이. 맞았죠? 그게 뭐예요? 교차청. 세 번째, 의사실현. 거기다 써보세요. 의사실현에다 써보세요. 위에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행동으로 승낙을 표현함. 행동으로 뭐를 표현함? 승낙을 표현하는 거. 그걸 의사실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마트 가면 거기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가져올 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바구니에다 담아 넣죠. 내가 살 거, 가져갈 거 담아 넣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겠다는 거를 행동으로 승낙을 표현한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그걸 무슨 실현? 의사실현.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 없을 때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가 다른 말로 뭐예요? 사실행위가요. 사실행위가 있는 때. 밑줄 그어보세요. 뭐가 있을 때? 행동이 있는 때. 행동이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의사실현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써볼까요? 자판기에 동전 넣은 때. 자판기에 뭐를 넣을 때? 동전 넣은 때 계약이 된 거예요.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우리 자동차 세차하러 가면, 물 세차하러 가면 동전 넣어야죠. 그죠? 그럼 그 세차장하고 나하고 계약이 된 거죠. 언제 된 거예요? 동전을 넣을 때 나하고 계약한 거예요. 말은요? 말은 주고받은 게 없어. 그죠? 걔가 5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500원 동전 투입 가능함이라고 써 있죠. 그게 청약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다 돈을 어떻게 하면? 넣으면 1분이나 2분 동안 쓰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실현? 의사실현. 의사를 말로요, 행동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유형은요. 보통은 뭘로 이루어져요? 청약과 뭘로 이루어져? 합치가 되면 되는 거죠? 청약과 승낙이 합치로 계약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교차 청약은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청약만 몇 개야, 청약만? 2개가 있는 거죠. 이것도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의사실현은 승낙을 뭘로 한 거예요, 승낙을? 행동으로 한 거죠, 행동으로. 그게 무슨 실현? 의사실현. 그래, 오늘 마트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내가 물건을 골라가지고 어디다 꺼내놓으면? 캐시 앞에다 꺼내놓죠? 쫙 꺼내놓으면 그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실현이야. 꺼내려고 그랬더니 뭐래요? 와이프가 와서 어떻게 해, 그거? 여보, 그거 다 있어. 다 빼면요. 철회한 거예요, 철회. 그죠? 자, 그래서 계약 성립까지 보셨습니다. 계약 성립까지. 자, 요걸 이제 우리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시게 될 거예요. 본강의에서.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예,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동시이행항변권. 자, 요걸 그림을 하나 거기 그려볼까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쌍무계약이라는 거는 일방하고 타방이요. 이쪽을 일방, 타방,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타방이죠. 일방의 채무하고 내가 집을 팔기로 했어요. 집을. 일방의 채무하고 타방의 채무가 대립적이라고 그랬죠?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쌍무계약이죠? 그럼 얘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쌍무계약은 일방 채무하고 누구 쪽 채무가? 타방 채무, 상대방 채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대립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서로 맞물려 있는 거.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얘 채무가 있어야 타방 채무도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얘 채무가 없으면, 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타방 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서로 대립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럼 얘가 채무를 이행하면 타방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타방도 채무를 이행해야죠. 그죠? 이게 쌍무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 채무가 성립해야 타방 채무도 어떻게 하고요? 성립하고. 맞물렸죠? 대립적이죠? 대립적으로 맞물렸어요. 얘가 채무를 뭐 해주면? 이행하면 타방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집 주냐? 그럼 내가 돈 줄게. 그죠? 그럼 얘 채무가 사라지면 타방 채무도
사라지죠? 대립적이란 말이죠.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쌍무기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법학에서는 일방채무하고 타방채무가 서로 맞물려 있죠? 맞물려 돌아가죠? 톱니바퀴처럼. 그죠? 그거를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유치권에서 봤었어요. 일방채무하고 타방채무가 어떻게 되는 거? 서로 맞물린 거. 대립적으로 맞물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쌍무계약의 특징이에요. 그럼 예채무가 사라지면, 일방채무가 사라지면, 즉 집이 불나버리면 타방채무도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왜요? 맞물려 있으니까. 그럼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면, 얘가 채무를 뭐하면? 이행하면 타방도 채무를. 그래서 나온 게 동시행항변권이에요.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온 거예요. 쌍무계약의 성질에서 쓰세요. 쌍무계약에서 나온 성질이다. 무슨 계약? 쌍무계약의 성질에서 유래한다. 결련성에서. 그 그림에 있습니다. 그림 있죠? 매도인 채무하고 매수인 채무 있죠? 매도인이 채무를 뭐하면? 이행하면 매수인도 어떻게 하고요? 같이 주죠? 같이 주는 거를 동시행이라고 그래요. 동시행. 그 매도인이 뭘 줘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집을. 집 소유권을 줘야죠. 집 소유권을 주면 매수인은 대금이죠. 돈 지급하는 거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동시에 하는 게 공평하다. 거꾸로 그러면 얘가 안 주면 이행 안 하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요? 주지 말아야죠. 주지 말고 뭐 해라? 버텨라를 뭐라고 해요?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항변권. 버텨라의 동그라미요.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 버텨요? 아, 예. 거기다 그걸 쓰는 거예요. 상대편이 줄 때까지. 상대편이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버틴다. 그래서 이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누가 줄 때까지 버텨요? 상대편이 채무를 줄 때까지요. 얘가 채무 줄 때까지 얘가 버티는 권리요. 버티는 권리를 무슨 항변권? 동시행항변권.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하는 권리? 버티는 권리. 쓰세요 거기다. 버티는 권리. 초등학교 때 여자 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요. 그죠? 머리끄댕이 잡죠? 여자들이 독해서 더 안 나요. 남자들은 화끈해요. 한 방 빵 질러가지고 코피 나면 이기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코피가 안 나니까 머리끄댕이 잡죠. 그죠? 머리 더 빠져 정말. 노라 그러면 한쪽 보고 노아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안 나요. 왜요? 제가 안 노니까. 그게 동시행 항변권을 그때부터 우리는 체득을 했어요. 이쪽에서 놔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안 나. 저쪽이 놔. 네가 놔야 놓지 이라고 항변을 하죠. 이쪽 가서 놔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안 나. 저쪽이 놔야 놓지 이러는 거죠. 이게 동시행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뭐라 그래요? 양쪽 같이 나.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놓는 거야. 그죠? 이게 동시행 관계예요. 자, 소설. 쌍무계약은 1번. 쌍방에게 서로 대등하게 채무가 맞물려 있죠.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면 타방 채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움직여주는 게 서로 공평하죠. 이거를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결련성. 옆에다 쓰세요. 맞물림. 맞물려 있음. 맞물려 돌아감. 맞물림이죠. 일방 채무하고 누구 채무가? 타방 채무가 서로 뭐한 거? 맞물려 돌아가는 게 바로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에요.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한 시간에 중요한 이슈를 만약에 지금 이거 설명드렸죠? 요거 설명드렸죠? 요거 하고 있죠?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공략을 하고 있죠? 요거를 제가 했어요. 그죠? 이쪽에서 여러분께서 잘 받아주면 쌍무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어떻게 되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 쌍무기약이 되는 거고요. 제가 10개 던지는데 저쪽에서 카톡 반하고 있으면 반이 날아가는 거죠. 이게 맞물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합격률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 학원마다 그게 합격자 수가 들쑥날쑥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나갔던 데가 340명 붙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12월 달부터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원장님이 좀 살살 하세요. 그래도 불이 붙는 거예요. 왜? 분위기거든요, 이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타면 서로 흥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쌍무기약은 쌍방채무가 서로 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결련성 때문에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게 공평하니까요. 공평한 거죠? 왜? 일방채무나 타방채무가 대립적이니까 공평하잖아요.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고. 자, 사례 볼까요?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있죠? 동그라미 해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 종료하면 빼주죠? 임차인은 뭐를 비워줘요? 방을 빼주죠? 그걸 목적물 인도 의무라고 세련되게 표현을 해요. 현실에서는 방 비워달라고 그러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 이행됨이 공평하죠? 만일 이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서 밑줄이요. 그럼 자기는 손을 놓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안 났어요. 여자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있죠? 자기 손 놓고 안 놓고 상대방에게 방을 뭐 해달라고? 빼달라고 요구해 오죠? 그럼 상대편 임차인이 방을 빼줘요, 빼주지 않고요? 빼주지 않고 버티죠. 그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항변권. 뭐 할 때까지? 빼줄 때까지 뭐 하는 권리? 버티는 권리. 그죠? 거기다 쓰세요. 머리끄댕이 잡고 안 논다. 머리끄댕이 잡고 논다, 안 논다? 안 논다. 뭐 할 때까지? 상대방이 놀 때까지요. 누가 놀 때까지? 상대방이 놓을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죠? 먼저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 머리만 다 빠져. 이런 권리를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항변권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 성립 요건 세 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줘야 됩니다. 거기다 써볼게요. 뭐 빼줘야 돼요? 그림 그려보세요. 거기다 보증금 1억 반환. 보증금 빼줄 의무 있죠? 임차인은요? 방이죠? 방. 방 빼주는 거죠? 방이라고 안 하고 법에서는 목적물 인도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물 인도 의무. 그 의무가 서로 있죠? 예. 얘가 빼주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요? 방 빼줘야죠? 그 계약 끝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면 부동산으로 서로 만납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일요일 날. 그죠?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세요? 보증금 1억 준비해 오세요. 통장이나. 그죠? 오실 땐 뭐라고요? 방을 들고 올 수 없죠? 방키 가지고 오세요. 방키. 그죠? 몇 시에? 11시에 만나서 어떻게 합니다? 동시에 교환합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됐나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요? 아직. 그죠? 그럼 여기서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주는 거죠.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보증금 가져올 때까지 방 안 빼죠?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내가 방을 빼주게 되면 내가 뭐 한 꼴이 돼요? 먼저 준 꼴이 되죠? 먼저 내가 준 거예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안 왔는데, 보증금 안 왔는데 내가 먼저 준 꼴이 되죠? 그거 부당하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안 주는 거예요? 먼저 줄 필요가 없다. 그죠? 저쪽에서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저쪽에서 줄 때까지 내 걸 먼저 줄 필요 없다는 얘기다. 그죠? 이 쉬운 거를 세 가지로 전개를 하면 돼요. 성립요건. 별 3개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별 3개입니다. 1. 무슨 계약이어야 돼요? 쌍무계약이어야 됩니다. 쌍무계약. 그리고 위에다 써보세요. 대립적인 채무가 있을 것. 뭐가 있을 것? 대립적인 채무가 존재할 것.
무슨 채무? 대립적인 채무. 1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 동그라미요. 아파트 뭐 해줄 의무? 수요권 이전 의무. 매수인이 그럼 대립적으로 뭐를 줘야 돼요? 대금 지급 의무. 이게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에 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로 되면 꽝 됐죠? 네. 그럼 매도인은 뭘 돌려줍니까? 대금 돌려주죠?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져왔죠? 가져온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의무가 바로 동시행 관계인 거예요. 계약이 뭐 할 때? 무효로 됐을 때. 세 번째 전세권이 뭐하면? 종료되면. 계약 끝났죠? 주인은 뭘 빼줘요? 전세금 반환 하고 전세권자의 뭐? 목적물 인도 및 말소 서류 교부. 요게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 관계 있습니다. 그럼 그 3번 밑에다 4번하고 써보세요. 임대차 종료. 임대차가 종료되면 뭐하고 뭐가 동시행해요?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하고가 무슨 관계? 됐죠? 그럼 전세권하고는 뭐가 틀려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이쪽에서는 뭘 빼줬어 아까? 전세금 1억 빼줬죠? 전세권 종료되면 얘는요? 세입자는? 목적물 인도하면 되는 거죠?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임대차에서는 뭐만 빼면 돼요? 여기서는? 방만 빼면 되죠? 방만 빼면 되는 거예요. 임대차에서는. 전세권에서는 방 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밑줄은 여기다 건다. 여기다. 왜? 이거랑 다르잖아요. 임대차에서는 뭐만 빼면 되는데 방만 비우면 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세권 무슨 서류? 말소 서류죠. 전세권 말소 서류를 줘야 돼요. 말소 서류를. 요게 중요한 거지. 이쪽에서는. 그리고 임대차 끝났을 때하고 전세 끝났을 때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죠? 미묘한 차이죠? 이런 걸 점점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앞으로 가면서.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뭐가 도래했을 것? 변제기. 이거 빼주기로 한 날짜가 정해졌어야 된다. 12월 말이다. 그럼 이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제기죠? 이 날짜에 같이 빼주는 거죠. 같이. 이 날짜 되기 전에 달라. 이 날짜 되기 전에 돈 달라. 돼? 안 돼? 안 되죠. 왜? 돈이 맞춰져 있잖아 이미. 따라서 변제기 도래해야 되죠. 1번 이행기가 뭐 하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먼저 채무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꼭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 도래가. 두 번째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선이행 의무의 삼각형 해보세요. 삼각형. 일방이 뭐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선이행 의무. 거기다 쓰세요. 생선을 먼저 납품하기로 한 때. 생선을 먼저 뭐 하기로? 납품하기로 약정한 때. 화로죠, 화로. 화로를 횟집에다가 먼저 납품하기로 한 거예요. 돈은 언제 받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돈은 결제받고.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공평해요? 화로 주면 화로를 100만 원어치 갖다 넣으면 횟집에서는 그만큼을 100만 원의 돈을 줘야죠. 그게 공평하죠. 그런데 현실은 공평하죠. 현실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갑과 갑이 아니라 갑과 을이 있어. 그럼 횟집에다 고기 납품할 때는 누가 갑이에요? 횟집 사장님이 갑이죠? 납품하는 분은 을이에요. 그러면 계약 조건이 공평해요? 아니죠. 그러면 화로 납품하는 분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제 화로 받아주세요. 받아주면 돈은요? 나중에 줘서도 돼요. 그죠? 그리고 금액도요, 싸게 넣어드릴게요. 그죠? 그래야 영업권을 내가 쥐잖아요. 그러다 보니 화로 넣는 분이 어떤 특약을 한 거예요? 동시에 주기로요? 먼저 주기로? 먼저 화로를 넣어주기로 특약을 했다 이거죠. 그걸 무슨 의무라고 그래요? 선의행 의무라는 거죠. 먼저 주기로 한 거.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예컨대 횟집에 활어를 납품하면서 영업권 확보를 위해서 활어를 먼저 납품하고 대금 결제는 언제 하기로요? 한 달 뒤에 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럼 활어를 먼저 납품해서 선이행해 주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이행기가 도래하면 뭐를 받아요? 돈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런데 자 이제 3번 보세요. 잘 보세요. 횟집에 활어를 납품하던 중 주인이 뭐가 났어요? 부도 났어. 동그라미요. 부도 나서 신용을 상실했다 이거지. 그럼 총각이요. 이 활어를 갖다 납품하는 총각의 가슴이 덜컹거립니다. 그죠? 먼저 납품을 하게 되면 뭐를 못 받아요?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져요? 안 불안해져요? 불안해지죠? 거기 불안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먼저 줘야 되는데 불안하죠? 그럼 약속한 날짜에 활어를 먼저 배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왜 넣어야 되는데 왜 활어를 안 넣어요? 약속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대로면 활어 넣어야죠. 넣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넣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그죠? 그거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밑줄 보세요.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왜 활어 안 가져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 사장님 부도 났다며. 불안해서 활어 못 줘요. 그죠? 그게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원래대로면 어떻게 됩니다? 원래대로면 활어를 넣어줘야죠. 근데 넣어 가지고는 돈을 못 받을까봐 뭐하니까? 불안하니까 인정되는 항변권이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감 잡으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쌍방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줘야죠. 같이 줘야 되는데 한쪽이 먼저 주기로 약속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세 번째, 일방이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요. 채무 제공 없이 동그라미요. 타방에게 채무 제공을 뭐 할 것? 요구해 올 것. 이걸 아까 머리끄댕이로 해볼까요? 자기는 놓고 안 놓고? 안 놓고. 타방한테는? 놔라 그랬죠. 거기다 이게 그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이걸 바꿔볼게요. 머리끄댕이로. 내 손은 안 놓고. 내 손 안 놓고 누구한테요? 상대방 손 놔라. 그거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이 임대차 가지고 해볼게요. 보증금 준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12월 말 11시에 일요일 날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는데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댁 보고 세입자 보고 방 좀 비워주세요. 세댁. 그죠? 연락이 온 거란 말이죠. 뭐라고 해달라고? 뭐라고요? 세댁 먼저 뭐 해달라고요? 방 비워주세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요? 자기는 주고 안 주고? 제공 없이요. 이 말입니다. 이 말. 자기는 제공 없이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그죠? 타방이죠. 타방에게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방 빼달라는 얘기죠? 이게 이 말이야. 이 말. 그러면 이 세대기는 임차인이 뭐라고 나와요? 대응을 어떻게 대응을? 그죠?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B한테? 동시행 항변권이 이때 생기는 거 이때. 자기는 뭐 하지 않고? 자기는 제공하지 않고 타방에게 먼저 해달라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항변권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려면 요건이요. 성립 요건이 몇 가지예요? 성립 요건이? 세 가지죠. 첫째 무슨 계약이어야 돼요? 쌍무 계약이어야 돼요. 그래 서로 채무가 뭐 해야 돼요? 서로 대립적 채무. 무슨 채무? 대립적인 채무가 있어야 돼. 대립적인 채무가. 이것만으로 돼요? 변제기가 돼야죠. 변제기가 돼야죠. 변제기. 주기로 한 날짜. 이 날짜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그죠? 해를 이번 주말에 주기로 했어요. 횟감을. 그죠? 막년회니까 총각 빨리 해가져와. 빨리 가져와.
근데 그 회로 납품하는 분이 보니까 소문 들었어. 뭐라고요? 회집 부도 났다고. 그럼 회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예, 날짜대로 안 넣는 거죠. 불안의 항변권이 있어서. 그게 변제기 문제예요, 변제기. 세 번째는 이 변제기만 도래합니까? 자기가 제공 안 해야 돼요. 자기는 제공 없이 먼저 해달라는 거죠. 자기는 뭐 하지 않고 타방은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이렇게 뭐 하면 요구가 오면 그때 항변권이 생기는 겁니다.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이에요, 요건. 요거 잘 정리해내셔야 돼. 세 가지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보증금을 여기 잘 볼까요? 좀 이따 쓰세요. 쉴 거니까 그때 쓰세요. 요거 보고 쉬겠습니다. 보증금을 자기가 제공해야 돼요, 제공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세댁 방 좀 비워줘 라고 하면 여기다 방을 비워줘요, 버텨요? 거부하는 거죠? 안 됩니다. 방 못 뺍니다. 그죠? 이게 항변권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11시에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댁이 안 왔어. 여기 스토리 보세요. 11시에 만나기로 했죠? 그 주인이 왔어요. 그죠? 보증금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세댁이 안 나왔어. 공부하니라고 안 나왔어요. 그죠? 예. 제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근데 세댁이 안 왔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 주인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전화해도 연락이 닿으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나오죠?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주인 어떻게 할까? 기다리다가 가죠? 예. 부동산에도 커피 한두 잔 마시고. 그죠? 실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죠? 그럼 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갔죠? 갔어요. 제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왔었는데요, 돈 가지고. 안 했어요. 왔다, 가. 다시 돌아갔죠? 돈은 어떻게 하고, 돈은? 가지고 왔어요. 놓고요, 가지고 왔어. 가지고 갔죠? 세댁은 결국 돈을 받으셨나요? 돈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날 저녁에 주인이 전화가 왔어. 뭐라고요? 방 빼세요. 방 빼세요라고 연락 왔어요. 그럼 세댁은 방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네? 안 뺀다. 여러분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요? 방 빼주세요. 뭐라고 그러면서? 보증금은? 계좌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 이쪽에서. 앞질러 가시면 안 돼요. 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럼 이 세댁은 동시이행하자는 항변권을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결국은 뭐예요? 못 받았으니까. 그 말인 즉슨 제공을 했다가 계속한 거예요? 되돌아간 거예요? 제공했다가 되돌아간 거는 뭐예요? 제공을 안 한 거예요, 법학에서는. 그죠? 한 게 준 게 아니잖아요. 주려고 간 거지. 그죠? 갔다가 되돌아온 거는 결국 안 준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공부하러 왔다가 그냥 가면 안 한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공부하러 왔다가 뭐 하면? 가면 안 한 거지. 한 게 아니에요. 하러 왔다가 졸아도 뭐 한 거예요? 졸아도? 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죠? 믿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이 부분입니다. 바로 제공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제공이라는 의미가. 이걸 또 따져야 돼요. 이 단어 하나를. 그죠? 이렇게 제공했다가 되돌아간 거를 제공한 거를 보느냐 아니냐 이걸 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세 가지 요건 하에서만 됩니다. 무슨 계약이어야 돼요? 쌍무계약 채무가 대립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도달해야 되고 자기는 제공 안 하고 타방한테 요구하는 거죠. 요구. 그러면 타방이요? 거부합니다. 그죠? 당신이 줄 때까지 못 주겠소. 이거를 무슨 항변권?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